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언제나. 근데 지금은 이 받전제나 이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소를 바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듣더라도. 여기를 띄어서 급소를 알리고, 이쪽을 띄어서 알리다든지, 이렇게 좀 행마를 갖춰서 급소를 알립니다. 그냥 알리면은, 오히려 이런 데 째면은 더 기분 나빠요. 괜히 알렸다가. 네. 근데 실전은 이제, 흑은 기분이 좋다고 생각해서 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백은 당연하죠. 예, 당연히 띄어주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포석이 흑이 약간 좋은 그런 포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렸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벌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눈목자였죠. 이게 좋다고 하고요. 많이 벌리면 오히려 좀 엷어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로 들어가서 두는 수가 있고요. 이 수는 요 붙이는 수가 기분 나빠요. 붙이면 거의 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눈목자 굳힘은 이쪽에 돌이 오면 이 붙이는 게 기분 나빠요. 반도 쪽에 돌이 오면 이쪽 붙이는 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제 나를자 굳히면은 여기나 여기 아무리 와도 다음 수가 이렇게 강력한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약간 느린 거고요. 두터운 대신에. 눈목자는 발 빠른 대신에 이쪽에 오면 여기가 기분 나쁘고요. 이쪽에 오면 여기가 기분 나쁘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다가서면 요거는 쓸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선 다음에도 백도 여기를 자꾸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여기서도 일로 들어가서 이거 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받아주면 어디가 좋다고? 네? 여기요? 이거는 그냥 또 이게 대표적으로 패석 살리다가 바둑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 패석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패석은 활용하는 데 써야지 살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요? 일로요? 이것도 패석 살리는 거잖아요. 버려야죠. 이거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겁니다. 여기 끊는 게 수가 있어서 지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나중에 이렇게 막아도 이게 집이 한 열 몇쯤 늘어난 거예요. 네? 뭘 옆구리를 어떻게 붙여? 여기요? 그게 버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거는 늘잖아요. 예, 네, 그건 버리는 게 아니죠. 예. 네. 그리고 젖히는 것도 똑같잖아요. 여기 뒀는데 젖히니까 여기 끄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로 젖혔을 때 일로 끄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치고 나와서 이것도 얘가 다쳐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버릴 때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시원하게 버리셔야 돼요. 버리는 거를 자꾸 막 이렇게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가령 이쪽으로 해도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붙여나가면 얘 살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요 돌이 이제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 버릴 때 안 버리고 만약 그냥 이런 식으로 또 놓잖아요. 이제는 커서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돌을 키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늦었어요. 계속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공격당해서 바둑을 그냥 아주 나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패석은 일단은 버리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칸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석 일로 다가섰어요. 그러니까 요속 패석은 그냥 쉽게요. 끊어진 돌은 요속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붙어 있는 거는 패석이에요. 상대한테 아무 영향 없이 그냥 혼자 붙어 있는 돌들 있잖아요. 엄한. 근데 돌이 끊어져 있으면 일단은 요속이에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요석도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든 요석은 웬만큼 살려야 되고 폐석은 웬만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열로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모양을 키울 때는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 받아주는 거는 한 수로 정리를 하는 거고 일로 두는 거는 이제 모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젖힐 수도 있고요. 이 모양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배석에 따라서 모양을 키워야 되겠다. 가령 이제 백이 막 굉장히 두터워요. 이런 식이에요. 이건 무조건 키워야 돼요. 이거 두면 둘수록 커지잖아요. 줄여도 줄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커져요, 이게. 그렇다고 여기 왔는데, 이게 너무 커.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면 요거 악수에 이렇게 밀어갖고, 오히려 이 돌이 아주 이상한 데 가 있는 겁니다. 늦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행마를 하실 때, 배석에 따라서 받을 건지, 키울 건지,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받았고요. 지금 이제 백도 그렇게 두터운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여기가 날일자로 돼 있으면은 요거는 짧게 가야 돼요. 여기가 없잖아요, 맛이. 그럼 괜히 나만 약한 겁니다. 근데 이제 눈목자로 되어 있을 때는 요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벌립니다, 보통. 예.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붙여서 하는 행만은 있어요. 손을 못 빼게 하기 위해서. 예. 요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붙여서는 가능해요. 손은 못 빼지 않습니까? 흙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아주 나쁜 겁니다. 이렇게 벌리는 건요. 이거는 무조건 짧게 벌리든지 아예 그냥 붙여서 계속 상대를 손을 못 보게 하든지. 예. 여기요? 요거는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삭감할 때 요거를 응수타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응수타진을 해서 상대한테 일로 받을 건지 요걸 먼저 물어보고 나서 행마를 하는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전혀 좀, 예. 이제 한번 또 한 문제를 이 눈목자로도 지키거든요, 원래. 날일자로도 지키는 수 있고 눈목자로 지키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다 갔으면은 거의 날일자로 받아요. 이 형태는 날일자가 나요. 눈목자는 이거 엷어요, 맛이. 근데 돌이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네. 흙이 들어왔어요. 붙였습니다, 잡으로. 이거는 이제 맥입니다, 맥 공부. 너무 어려운 맥이죠?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안에서 사는 거는 별로 안 좋고요. 여기 붙이는 이게 맥 붙이고 젖히면 젖혀야죠. 끊으면요.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어서 싸우는 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나가면. 지금은 이어주면은 용기가 있어서 지금 안 되잖아요.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기분 나빠. 이거는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둑을 너무 밑에서 쏟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세력을 써야죠. 조점을 때려갖고 싸면 되거든요. 단수 치고요. 있고요. 의외로 집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세력이 좋아서. 이거는 백이 꽤 나쁩니다. 예. 여기 집이 보시면은 여기 뭐 한 10집 조금 더 나고 뭐 이것까지 다 가면 집 열 몇 집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세력이 좋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보시면 이제 막 붙이면은
그다음부터 무조건 수 내셔야죠. 안 되는데도 막 무조건 수 내다가 그냥 다. 예. 뒤에 양걸 치는 거는 예.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 이렇게 날짜로 왔고요. 여길 가니까 이 붙이는 수가 이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일로 지켰어요. 전에 뭐 눈목자는 여기 들어오는 수가 이제 싫다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날일자는 들어오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죠? 예. 눈목자는 물론 이렇게도 들어가는데 3, 3 내지는 붙여서 들어가요. 두 가지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네,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석을 네. 그 전에 가르쳐 주신 거는 네. 쭉 뻗어가지고 그 정석을 썼는데 이거요? 그거하고 지금은 뭐 뻗어 있을 때 격공 있을 때 예. 여기 돌이 있을 때 얘기 아니신가요? 돌이 있을 때 돌이 없으면은 이 막는 게 정수예요. 예, 이거는 이렇게 두면은 날짜 가서 손해예요. 예. 근데 여기 돌이 있을 때는 무조건 늘어야죠. 이거는 안 되잖아요. 끊기면. 예, 약점 때문에. 예. 예. 이거는 이제 이게 정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 나오는 정수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감이 많을 때는 호구 치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팩감이 없을 때는 있고 있는 게 정수고요. 그러니까 이 패입니다, 지금. 여기를 치면 무조건 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호구를 치면 있게 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늘겠다는 얘기예요. 늘어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팩감이 많으면 흙이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 또 보시면 여기 약하잖아요, 돌들이. 세력도 있어갖고. 흙이 불리한 싸움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뭐 팩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못 두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팩감이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이해하셔갖고 팩감도 없는데 막 무조건 패하시면 그냥 망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패 걸리면 한 몇 집 정도 패라고 보고 들어가야 되나요? 그걸 크기를 알아야 내가 여기 한 20집짜리면 20짜리 패가 몇 개 있다는 걸 그 크기를 그냥 일단 의미 안 되니까. 크기가 단순으로 한번 씌워보면은요, 이 모양에서 이제 붙이고 젖힌다든지 해서 잡는 거예요. 예. 잡는데 여기 씌우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22집이 흙이 늘어났어요. 흙이 22집 늘어나고 100이 지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집이 생기잖아요. 28집. 28집인데 아까 이 형태는 이제 빵빵 때려갖고 너무 더 두터워요. 그러니까 이게 두터워지면 여기가 세력이 굉장히 강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살면은 여기가 세력이 맛이 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28집 플러스 두터움까지 있어서 그 두터움은 계산을 저희도 못해요.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거지 그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집 이상 굉장히 크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상.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 정석형입니다. 이렇게 눈목자로 굳혔을 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태는 이제 이렇게 붙여서 둡니다. 요 모양은 여기를 두면은 보통 손을 빼요, 이거는. 손을 빼고요. 눈목자 형태는 여기 들어오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할 때 붙여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옛날 바둑을 보면은 요 모양에서 흙이 이제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이제 좀 눌려서 기분 나쁘거든요. 이때 붙입니다, 보통. 네. 이때 붙이는 게 맥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받으면 일로 빠져서 요걸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둬도 끊으면 사반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치 실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